여러분, 안녕하세요. 혹시 요즘처럼 복잡한 세상에서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길이 잘 보이지 않아서 막막할 때 없으신가요? 오늘은요, 무려 2500년이라는 시간을 훌쩍 뛰어넘어서 바로 지금 우리 삶의 든든한 내비게이션이 되어줄 수 있는 지혜, 공자의 논어 속으로 함께 여행을 떠나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더 지혜로워질 수 있을까? 이 질문 아마 우리 모두가 평생 안고 가는 숙제 같은 거 아닐까요? 어떻게 해야 더 나은 판단을 내리고 좀 더 깊이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고민 말이에요. 자, 이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실마리를 찾기 위해서 우리 함께 공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시죠. 공자는 말이죠, 지혜, 그러니까 알매 이르는 길에는 분명한 단계가 있다고 봤습니다. 과연 공자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지혜로 가는 길은 어떤 모습일지 지금부터 한 걸음씩 따라가 보겠습니다. 먼저 원문을 통해서 그 깊이를 한번 느껴볼까요? 자왈, 개유부지 이 작지자, 오 무시야. 다문택기 선자 이 종지, 다견 이 지지, 지지 차야. 바로 이 문장 안에 우리가 지혜로워질 수 있는 핵심 비법이 담겨 있습니다. 자, 이 말의 뜻을 한번 쉽게 풀어볼게요. 공자는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아는 척 하는 태도를 정말 경계했어요. 대신에 지혜라는 건 타고나는 게 아니라 차곡차곡 노력으로 쌓아가는 거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쌓냐고요? 많이 듣고 또 많이 보고 그중에서 진짜 좋은 걸 골라내서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드는 과정. 바로 이게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지혜로워질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길이라는 거죠. 와, 이렇게 정리해 놓으니까 정말 명쾌하죠? 공자의 방법을 딱 4단계로 정리할 수 있어요. 첫째, 어떤 편견도 없이 일단 많이 듣는 겁니다. 둘째, 그렇게 들은 것들 중에서 좋은 것을 분별해서 따르는 거죠. 셋째, 직접 경험하면서 많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넷째, 그 소중한 경험들을 그냥 흘려보내는 게 아니라 머릿속에 가슴속에 꼭 기억하는 겁니다. 정말 실용적이고 구체적인 방법 아닌가요? 자, 그렇다면 반대로 지혜롭지 못한 행동은 과연 뭘까요? 견문발검이라는 아주 재미있는 고사성어를 통해서 그 예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경고를 던져주고 있어요. 견문발검. 글자 그대로 보면 모기를 보고 칼을 뽑는다는 뜻이에요. 어때요? 좀 웃기죠? 모기 한 마리 잡자고 큰 칼을 휘두르는 거니까요. 바로 이렇게 사소한 일에 너무 과하고 성급하게 반응하는 어리석음을 꼬집는 말입니다. 사실 우리 주변에서도 이런 경우 종종 볼 수 있지 않나요? 자, 그럼 재미있는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봐 보시죠. 현명하기로 소문난 스승 유자와 그의 제자들이 어느 활기 넘치는 마을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마을 분위기와는 다르게 유독 한 사람의 얼굴에만 깊은 걱정이 가득했죠. 바로 상인상호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간밤에 창문에 어른거리는 그림자를 보고는 도둑이야 하면서 칼까지 뽑아들고 엄청난 소란을 피운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 그 그림자의 정체는 뭐였을까요? 그냥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였던 거죠. 결국 온 마을에 웃음거리가 되고 만 겁니다. 이 모습을 지켜본 스승 유자가 제자에게 조용히 말합니다. 봐라. 저렇게 작은 문제에 과도하게 반응하는 것, 즉 견문발검이 오히려 더 큰 혼란을 부르지 않느냐. 여기서 핵심은 제대로 보지도 듣지도 않고 성급하게 판단했다는 데 있는 거죠. 그런데 말이죠. 바로 그날 밤 진짜 도적대가 마을에 들이닥칩니다. 마을은 순식간에 공포에 휩싸이죠. 하지만 유자는 상호처럼 무작정 칼부터 뽑아들지 않았습니다. 그는 힘이 아니라 지혜를 사용하기로 마음먹습니다. 유자의 지혜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그는 먼저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상황을 관찰했어요. 그리고는 도적들과 대화를 시도하면서 시간을 벌었죠. 그 사이에 제자들과 마을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함정을 준비하게 한 겁니다. 결국 힘으로 맞서는 대신 지혜와 협력이라는 더 큰 힘으로 위기를 극복해낸 거죠. 이것이야말로 견문발건과 정반대되는 진짜 지혜로운 대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 오래된 지혜가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이번에는 두 대학생 친구의 이야기를 통해서 듣고 보는 것의 힘이 현대사회에서 어떻게 발휘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지성이와 민준이라는
딱 우리 주변에 있을 법한 두 친구가 있습니다. 지성은 마치 공자의 가르침을 실천하듯 늘 열심히 듣고 배우려는 학생이에요. 반면에 민준이는 뭘 어떻게 배워야 할지 몰라서 늘 막막해하고 있었죠. 어느 날 지성이가 고민하는 민준이에게 자신이 깨달은 공자의 지혜를 나눠줍니다. 야, 태어날 때부터 모든 걸 아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우리도 많이 듣고 많이 보고 경험하면 얼마든지 성장할 수 있어. 하고 말이죠. 친구의 진심 어린 조언은 민준이의 삶을 바꾸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습니다. 이 타임라인을 한번 따라가 볼까요? 모든 것의 시작은 듣기였어요. 강의를 열심히 듣는 것부터 시작했죠. 그러다 그는 책상에서 벗어나 직접 세상을 보고 경험하는 보기의 중요성도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차곡차곡 쌓인 지식과 경험은 마침내 민준이에게 새로운 프로젝트에 도전할 수 있는 자신감과 지혜를 선물했습니다. 자, 공자의 가르침에서 시작해서 유자 스승의 이야기, 그리고 요즘 대학생들의 사례까지 쭉 살펴봤습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해서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에 꼭 입력해야 할 오늘의 최종 교훈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할 핵심, 명확합니다. 첫째, 지혜는 타고나는 게 아니라 노력과 경험의 결과물이라는 것. 둘째, 그 과정은 많이 듣고 많이 보고 그 속에서 좋은 것을 가려내는 것이라는 점. 셋째, 모기 보고 칼 뽑는 견문 발검의 어리석음을 항상 경계하고요. 마지막으로, 오히려 큰 문제일수록 더 침착하고 지혜롭게 대응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인생 내비게이션에는 어떤 새로운 지식과 경험을 목적지로 추가하고 싶으신가요? 이 질문을 가슴에 품고 오늘 하루를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